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했고 여러 복잡한 사건에 휘말렸던 일을 최근 2년 동안 겪었습니다. 반전은 두말할 것 없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 맞나 싶은 영화 같은 사건이랍니다. 아주 재밌다는 걸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오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남편과는 1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그이는 착하고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는 남자였죠. 제가 불임이라 아이 없이 강산을 함께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이는 대장암에 걸려 1년 넘게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0이었는데 마지막 사랑이 그렇게 떠나게 되자 혼자서 평생 살기로 결심했어요.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가끔 멋진 남자를 보긴 했지만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제 나이 50살이 됐을 무렵 보험 설계사인 제가 한 고객을 만나게 됐는데 저와 나이도 동갑이었고 배우자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한두 번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이는 전처가 외도를 오랫동안 해온 걸 뒤늦게 알고 이혼했다 말했고 자신이 키우는 성인인 아들이 있다고 전했어요. 아이를 빨리 낳아서 20대 중반에 자식이 있다고 했죠. 저희 연인은 해를 3번 바뀌는 동안 사랑에 변함이 없었고 매일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서 365일을 만났답니다. 이렇게 깊게 사랑에 빠지리라 생각 못했는데 그이와 꼭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답니다. 새 아들은 28살이 됐는데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공부나 직장은 다니지 않고 그냥 게임만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보기 좋지 않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웃으며 새 아들을 대해줬습니다. 선재야, 아줌마가 저녁 차렸다. 어서 나와서 같이 먹자. 나 게임 중인 거 안 보여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내 밥은 따로 차려서 덮어놔요. 응? 아니,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족?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다고 해서 나한테 가족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문 닫고 나가세요. 성격이 거친 새아들은 저와 겸상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번 보이자 남편이 아들 방을 발로 차고 들어가더니 컴퓨터 선을 모두 잡아 뽑고 모니터를 박살내더군요. 야 이놈아, 네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막말을 해? 그리고 이 등신 같은 놈아, 넌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 나가서 알바를 하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뭐라도 좀 해봐. 내일 모레 30인 놈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등신같이 사는 거라곤. 이젠 진짜 봐주기 힘들어. 아버지 왜 컴퓨터를 때려 부숴요? 망했다고요. 내가 레벨 키우려고 얼마나 개고생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날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등신이니 잉여라니 막말 좀 그만하세요. 어휴,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대학 나오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으니까 아무 일이나 하라는 거잖아. 요즘 공장이든 공사장이든 닥치는 대로 일하란 말이야. 이 애비한테 언제까지 빌붙어서 살 거야? 아버지, 공장이나 노가다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알아서 일자리 얻어서 나갈 테니까 제발 건들지 좀 마세요. 새 아들은 학력도 고졸이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알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창피하다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현실 도피만 했답니다. 남편이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서 저와 남편 둘이서 바람 좀 쐬러 멀리 나갔어요. 두물머리라는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두 남녀가 가까이 오더니 남편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누군지 몰라서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야, 선재 아빠 새 장가 갔나 봐? 근데 여자 수준이... 뭐야 이것들은? 니들 놀러 왔으면 조용히 놀다 갈 것이지 왜 아는 척을 해? 바람나서 이혼당한 당신이나 상간남이나 나한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인사하는 거 오바이트 쏠려? 선재 아빠, 아직도 쌓인 거야? 당신도 새 여자 만났으니까 이젠 좀 풀지 그래. 아 맞다. 당신 요즘 선재 엄청 구박한다며?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애가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깔보고 훈계하고 그러면 더 나빠진다고. 당신 선재 만나? 선재가 종종 연락해서 만나고 있어. 아들놈이 이 엄마가 더 좋았는지 나만 보면 숨통이 트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잘 좀 해줘.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선재 친모가 저에게 조언을 하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우리 아들 굶기지 말고 끼니 잘 챙겨줘요. 그리고 괜히 선 넘는 행동해서 우리 아들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의 친모는 상간남과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을 보고 궁시렁거렸는데 거의 다 욕설이었습니다. 아, 여보 그만해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뭐하러 신경 쓰고 그래요. 저것들 더러운 짓을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대가리 들고 다니는 걸 보니까 부하가 치밀어. 당신이 참아요. 그리고 저 인간들에게 복수할 방법은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 즐겁게 해요. 우리 데이트 중이었지? 미안 여보. 내가 여러 가지로 모자란 놈인데 당신이 옆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 내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 고맙게 들을게요. 근데 여보, 우리 그 선재한테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는 건 어때요? 게임하는 거 보니까 하나에 빠지면 엄청 잘할 스타일 같잖아요. 이를테면 장사를 시켜보면 하루 종일 일만 하지 않을까요? 그놈은 끈기가 없어서 오래 못 갈 거야. 그렇게 딱 잘라 말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고 지원해봐요. 나도 보태어줄게요. 당신 그놈이 밉지도 않아? 당신한테 까불거리는 거 화도 안 나냐고. 그런데도 가게를 차려주고 싶어? 이젠 나도 선재 엄마잖아요. 계모긴 해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나 선재한테 엄마 노릇 해주고 싶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왜 이 나이가 돼서야 만나게 됐을까? 정말 마음씨도 예쁘네. 고마워, 여보. 선재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지금은 데이트에 집중하자고. 그렇게 남편과 두물머리에서 시원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의논하다가 아들을 불러놓고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선재야, 너 하고 싶은 일 있니? 이 엄마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줄게. 물론 네 아버지가 큰 도움을 주시겠지만 엄마도 거들어 줄 거야. 오,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려고 마음먹었군요. 좋아요. 나 치킨집 차려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치킨만 보면 환장하는 거 아시죠? 내가 만든 치킨을 팔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재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너 정말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해. 너 자신 있냐? 그럼요. 아버지, 가게만 차려줘 봐요. 내가 피땀 흘려 일할 테니까요. 내가 너에게 속은 게 여러 번이지만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지원해주마.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알겠냐? 네, 아버지. 저 자신 있다고요. 저희 부부는 자신있게 대답한 아들에게 치킨집을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점을 열어줘서 개인적인 기술은 필요 없었고 레시피대로 치킨을 튀겨서 양념을 버무려서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치킨집을 시작한 아들은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였어요.
게임을 아예 끊어버리고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잤답니다. 매출이 목표한 것보다 잘 나왔다며 자랑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치킨집에 가서 청소라도 해주려고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마감 시간을 맞춰서 갔죠. 그런데 치킨집 안에는 아들의 친모와 상간남이 와서 치킨을 뜯고 있더군요. 아줌마, 내 아들 보러 왔어요? 네, 청소라도 도와주려고요. 우리 아들이 새엄마를 제대로 얻었네. 두 분은 여기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 무슨, 아들이 불러서 왔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용돈 준다고 해서 찾아왔지. 저는 새 아들에게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친모를 불러서 치킨도 튀겨주고 용돈까지 줬다고 하니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뭘 바라는 건 아니었으니 서운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주방으로 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친모와 상간남은 곧 두둑한 돈봉투를 받고 일어나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선재야, 너 친엄마 자주 만나니? 네, 당연하죠. 우리 엄마인데 자주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새엄마한테도 관심을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아줌마, 치킨집 차려주는데 돈 좀 보태줬다고 엄마 노릇하려는 거예요? 나 참 치사해서. 선재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 엄만 널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 너도 엄마가 2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져주면 고맙겠구나. 몰라요. 그냥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하세요. 잔소리 할 거면 그냥 나가시고요. 결국 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히 주방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더니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예쁘고 성격도 고운 아이였죠. 솔직히 말해서 예비 며느리가 많이 아까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 나야 우리 선재랑 결혼해주는 색시가 고맙기만 하지. 나야말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네. 어머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자 아들이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만 이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본 사람이 날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야.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놈아, 네 친모 이야긴 하지도 마. 네 친모가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친모 이야기를 꺼내냐? 지금 네 앞에 있는 분이 네 엄마야. 아무리 나랑 재혼을 했고 너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실까? 아버지, 저희 부부 같이 살 신혼집은 마련해 주실 거죠? 에휴, 그래, 해줘야지. 자식놈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해줘야 할 건 해줘야지. 세아가 살고 싶은 집은 있냐? 전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너무 비싼 집은 부담스러우니 적당한 곳으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과 결혼하면서 바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 후부터 같이 치킨집에서 일하기로 했답니다. 아들 결혼식이 다가오자 준비할 게 은근히 많아서 남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는데 예식장에 아들의 친모와 상간남이 왔더군요. 아들이 2사람을 초대한 모양인데 친모가 혼주석에 앉겠다고 했어요. 내가 선재 엄마니까 혼주석에 앉는 건 당연한 거지. 선재 아빠, 내가 앉을 테니까 당신 새색시는 뒤로 빠지라고 해. 이 옆에 내가 돌았나? 바람나서 이혼당한 옆에 내가 감히 혼주석에 앉겠다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당신이랑 바람난 놈이 아들 결혼식에 온 것도 역겨운데 선재가 초대했다고 해서 가만히 참고 있는 거야? 나 참, 애미가 아들 결혼식에 와서 혼주석에 앉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신이 그렇게 열불내니 뒤에 빠져 있을게. 하여튼 성질머린 여전하네. 어이 아줌마, 내 아들 혼주석 양보해 줄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예식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재치 있는 말로 하객들을 웃겨줘서 까르르 웃으며 화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은 무사히 잘 치러졌답니다. 독립하게 된 아들은 며느리와 같이 치킨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잘 지냈어요. 가끔 들르면 항상 바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서 청소를 해주고 왔는데 아들은 여전히 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주며 호칭을 바꾸라고 했는데 아들은 끝까지 절 아줌마라고 했네요. 1년 뒤 치킨집에 찾아간 어느 날 며느리 혼자서 닭을 튀기고 있길래 제가 손을 도왔습니다. 새아가, 선재는 어딜 간 거냐? 그이가 요즘 힘들다고 자꾸 빠져요. 성질을 내도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선재가 왜 그렇지? 장사도 잘 되고 신혼이라 한창 붙어 있어야 할 때인데 힘든 걸 못 참고 새애기 너한테 일을 다 맡기고 빠졌니? 아무래도 안 되겠네.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한번 불러야겠어. 그이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요즘 게임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고쳐달라고 혼 좀 내주세요. 들어보니 아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불렀는데 집에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갔더니 역시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도 들어오지 않자 큰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됐죠. 아들을 만나려고 며칠 찾아갔더니 일주일 만에 보게 됐는데 며느리가 울고불며 짐을 싸고 있더군요. 새아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 자식 바람났어요. 전 게임하러 다니는 줄 알았더니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요. 이런 인간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야? 바람을 피웠다고? 선재 너 진짜니? 아줌마, 그냥 잠깐 스치는 인연을 만난 거예요.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 오버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당장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화가 제대로 난 남편은 집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더니 혼쭐을 내줬습니다. 아버지, 그만해요. 이러다 저 죽어요. 이놈의 자식, 넌 평생 가족들 속만 썩일 거냐? 평범하게 사는 게 힘드냐?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바람나 도망간 네 어미를 빼다 닮은 거냐? 좀 그만 좀 하세요. 살다 보면 다른데 눈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놈 완전 친모랑 똑같는. 오늘 내 손에 작살나고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이혼하게 해주겠어. 그이는 인간이 덜 된 놈이라며 아들을 돼지도록 패줬고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새아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저렇게 사는 건 이 애비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나라도 저놈을 용서 못할 테니 우리 생각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네 발로 기어서 현관 앞에 꿇어앉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바람 피운 거 잘못했어. 다신 그런 짓 하지 않을게. 여보, 우리 둘이 그동안 행복했던 거 생각해봐. 우리 그 행복 다시 누리자. 내가 100배 1000배 더 잘할게. 한 번만 눈 감아줘. 부탁이야. 아들은 그래도 며느리와 헤어지는 건 싫었는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랫동안 울다가 이내 짐가방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 눈 감아주겠다고 아들을 봐주기로 한 거죠.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해줬고 아들에게 제발 사고를 치지 말고 바르게 살아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재야, 네 처한테 잘해라. 부탁이다. 아줌마, 또 오지랖 부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아줌마는 간섭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나 잘하세요.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더욱 화가 커져서 그날 밤 선재를 먼지나게 혼을 내줬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며느리와 잘 사는 걸 보니 안심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인꼬 부부로 잘 지내고 있었고요. 이듬해 며느리가 손자까지 낳아서 집안에 난리가 났답니다. 남편은 드디어 새로운 핏줄이 태어났다며 매일같이 손자를 보러 갔어요. 물론 저도 따라가서 며느리의 육아를 도와줬죠. 어머님, 손자 예쁘죠? 아유, 그래, 아주 예뻐. 새애기 너랑 똑 닮은 게 꼭 천사 같다. 고마워요, 어머님. 새아가,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가족들에게 이런 행복을 안겨줘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중해줬습니다. 아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냈답니다. 세월이 좀 지나 손자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들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데다 경마장 가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불법 토토까지 했답니다. 며느리가 치킨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 많은 짓들을 저질렀다네요. 아들의 치킨집과 신혼집 모두 날려버리고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며느린 배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저와 남편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혼은 당연히 시켜야 하고 며느리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아들을 찾아서 이혼부터 시키려는데 도박하고 재산 날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며 수소문하자 아들이 친모의 집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이와 저는 아들의 친모 집으로 찾아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책임지게 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네가 새애기한테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바람에 도박까지 해서 재산을 다 날려? 네가 사람이냐? 아버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내 친엄마랑 살 거라고요. 이 멍청한 놈아, 네 나이가 몇이냐? 네가 싸질러 놓은 똥은 직접 치워야 할 거 아니냐? 새애기 저렇게 피해당한 거 보상해주고 용서 빌고 협의 이혼해. 이혼은 그냥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위자료는 내가 돈이 없으니 아버지가 대신 내줘요. 뭐야 이놈아? 사고치고 뒤로 숨어있겠다는 거야? 너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아버지, 지금 마누라 얼굴 봐봤자 욕만 먹고 말 텐데 뭐하러 만나요? 아버지, 저 재산 다 날렸으니까 아버지가 집사람 좀 챙겨주세요. 아우, 저 한심한 걸뱅이 같으니라고. 남편이 뺨을 날리려고 다가가는데 친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려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때리려고 그래? 그리고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는 거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당신이 하던 짓을 똑같이 했으니 감싸는 거야? 이 옆에 내야. 대신 맞고 싶지 않으면 당장 비켜! 못 비켜. 우린 아들을 꼭 지킬 거야. 당신은 새 마누라랑 둘만 생각하고 살아. 내 아들 그만 건드리라고.
남편은 한숨을 씩씩 쉬더니 저와 함께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찾아가 그냥 이혼 소송을 해서 아들을 초전박살 내주라고 일러줬답니다. 며느린 저희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 아들을 도와주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만 하더군요. 이혼 소장을 날렸다고 했는데 재판이 넉 달이 지나서야 열리기로 했어요. 아들놈이 도박에 미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뒤늦게 소장이 전달되어 늦게 열리게 됐다고 하더군요. 재판날 남편과 법정에 찾아가려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법원이 아닌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하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병원으로 찾아갔답니다. 저희는 병원 지하로 내려가 영안실에 가게 됐고 하얀 담요로 가려져 있는 아들을 보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선재가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세아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 도박장에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6층에서 뛰어내렸대요. 뭐? 도박? 아이고, 이놈은 끝까지 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네. 아유, 미치겠네. 아버님, 저 이이랑 사별하게 됐네요.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 역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세상을 떠났으니 가슴이 시큰시큰 쑤실 듯한 아픔이 몰려왔고 눈물 콧물로 얼굴이 뒤범벅됐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고 며느리와 손자는 저희 집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은 통장 하나를 꺼내더니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세아가 이거 받아라. 위자료라 생각하고 넣어둬라. 아버님, 저 그이 보험금 받았어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했으니 위자료는 받으면 안 되죠. 괜찮으니까 받아둬. 그리고 우리가 매달 손자 양육비 내줄 테니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구나. 양육비요? 그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멀리 떠나서 살 거예요. 며느리는 멀리 떠나서 연락을 끊고 지내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손자를 계속 보고 싶으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얘야, 멀리 가서 살아도 좋다. 그래도 가끔씩 손자를 보게 해다오. 내 아들이 원망스럽겠지만 우리가 손주의 조부모 아니냐. 염치 없는 말이지만 계속 얼굴 보면서 지내자. 그러자 며느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이사 간다는 소식에 찾아가 봤더니 차가운 얼굴로 저에게 경고하더군요.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저 이제 연락 끊고 멀리 해외로 가서 살 거예요. 세아가, 우리가 한 말 잊었니? 내 아들 보면서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 해외로 이민 가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절대 저 찾지 마세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일부러 절 찾지 말라고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젠 그만 놓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의 욕심 때문에 새애기 네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지. 가서 잘 살거라. 그리고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거라. 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그러니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엔 찾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해외로 이민을 갔고 저와 남편은 손자를 보지 못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이에게 알아듣게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자고 말했는데 그이는 꼭 손자를 보면서 살아야겠다며 어디로 이민을 갔는지 수소문해서 알아보려고 했어요. 아휴, 내 손자를 못 보고 살아야 하는 건가? 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싶다고.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단 말이야. 여보, 새애기가 새로운 인생 살려면 우린 빠져줘야죠. 일단 기다립시다. 며느리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준비가 되면 연락이 오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날이 오면 아마 우릴 찾아올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손자가 보고 싶다는 말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며느리의 소식을 아들의 친모에게서 듣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짜고짜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선재 엄마?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죠? 이봐요, 아줌마. 우리 며느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네요. 나한테 돈 좀 붙여줘요. 네? 우리가 며느리한테 입금하면 될 일을 왜 선재 엄마한테 붙여야 하나요? 며느리의 바뀐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이봐요. 내 며느리가 댁들이랑 연락 끊고 살고 싶어 하는 건 모르세요? 댁들이 주는 돈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모르냐고요? 내가 주는 돈이라고 하고 도와줄 생각이니까 당장 붙여요. 가만히 있어봐요. 남편이랑 의논하고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받기 싫어해서 아들의 친모를 통해서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이는 며느리가 오죽하면 친모에게 연락했겠나 싶어서 돈을 친모에게 붙였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친모에게 보내줬죠. 그렇게 세월은 3년이 흘렀고 저와 남편은 복잡하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서 노후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도 2마리 키우게 됐죠. 헛헛하고 적적한 마음을 자연과 강아지로 인해 애정이 채워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데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재혼한 신랑이 나란히 걷고 있더군요. 새아가, 우리 손자 민수야. 어머님? 이 동네에서 사세요? 그래, 남편이랑 얼마 전에 이사 왔다. 그런데 넌 어떻게 된 일이니? 해외로 이민 간 거 아니었어? 해외는 나간 적이 없어요. 시부모님과 인연을 맺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거짓말하고 연락을 끊은 거예요. 저 사별하고 몇 달 만에 이 남자 만나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던 거니? 섭섭하구나. 우리 부부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줬는데 이런 소식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무리 선재가 미워도 너무했다. 양육비라뇨?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육비! 선재 친모가 너에게 입금했던 양육비는 우리가 준 거다. 네? 도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전 선재씨 친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어요. 뭐야?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상황을 보니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선재 친모가 저희 부부를 속이고 돈을 갈취한 거였죠. 그래도 일단 며느리와 손자를 만난 것이 반가우니 손을 잡고 못 가게 잡았습니다. 새아가, 우리 집에 가서 커피라도 먹고 가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왕래하면서 지내자. 네 시아버지가 손자 민수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 저기 민수 새아빠, 노인네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가족을 봤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요. 며느리의 새 남편은 괜찮다며 같이 저희 집에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조만간 제가 찾아갈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유, 그래, 미안하다.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민수 할아버지 생각해서 왕래해줬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손자와 새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산책 다녀오다가 민수랑 민수 애미 봤어요. 뭐? 우리 손자를 봤다고? 그럼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이 동네엔 무슨 일이래? 여보, 새애기가 시집가서 잘 사나 봐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간다고 했고 조만간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신 전처한테 보내줬던 양육비 말이에요. 그거 며느리가 받지 못했대요. 애초에 힘든 적이 없었고 당신 전처랑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다네요. 뭐? 그럼 그 여편네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야? 이 못돼먹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나쁜 인간인 건 알았지만 자기 손자를 팔아서 돈을 갈취해? 아니 그건 사람도 아니야. 여보 일단 고정하시고 며느리가 조만간 온다고 하니 일단 그것만 신경 씁시다. 우리한테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니까 들어보자고요. 당신 전처와의 일은 나중에 해결하자고요. 그래, 일단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 아유, 우리 손자 얼굴 볼 생각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구만. 남편과 저는 아들의 친모의 양육비 갈취 사건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새아가 많이 불편하니? 우리가 그렇게 싫은 거야? 제가 섭섭하다는 듯 물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두 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3년 전에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이, 새아가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편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소송하는 동안 그이가 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 그건 기억하지. 근데 그게 왜? 친어머니가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있어요. 친어머님의 상간남이 간암이었는데 수술할 사람을 찾고 있었대요. 간암 이식은 직계 가족이면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일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친모가 간암인 것도 아니고 상간남이 간암인데 왜 선재를? 선재 씨가 상간남의 친자였대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고 알게 됐죠. 여기 수술 기록서랑 유전자 검사지예요. 제가 그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며느리가 꺼내든 서류는 병원에서 간 이식한 기록서와 친자 검사지였습니다. 아들 선재는 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상간남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이는 그 서류를 보고 목덜미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내 아들 선재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버님, 저도 진실을 알고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두 분과 연락을 끊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그이의 친모가 양육비를 갈취했다는 말을 듣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그이는 친모와 상간남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에요. 아버님은 피가 섞이지 않은 아들을 평생 길렀던 겁니다. 그리고 손자 역시 아버님의 손자가 아니에요. 제 남편은 제대로 화가 치밀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친모 집에 들어가 간이식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도박장을 들락거렸고 도박장에서 사기를 치다가 걸려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후 선재의 친모와 상간남은 돈이 궁해지자 저희 부부한테 연락해 양육비를 갈취해서 그 돈으로 연명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세상 떠난 아들이 친아들도 아니었고 며느리가 데리고 있는 손자도 친손자도 아니었으니 더는 손자가 보고 싶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니 내가 호구 중에 상호구였네. 내 아들이 아닌 놈을 30년 넘게 뒷바라지했는데 남의 자식이라니. 아휴, 난 정말 등신이었어. 보통 등신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버님, 전 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거예요. 이민 간다는 거짓말한 것도 친손자가 아니었으니 눈에서 멀어지면 잊으실 것 같아 제가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숨기는 게 아니었어요. 진작에 밝혔어야 했어요. 그럼 선재 씨, 시어머니한테 사기당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다. 네 말 다 알아들었다. 네가 왜 그렇게 냉정하게 연락을 끊었는지도 알겠고 내가 주는 돈을 거부한 이유도 알겠다. 아버님, 그럼 내가 네 아들을 만나서 뭐 하겠니? 넌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잘 살면 된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마. 며느리와 긴히 이야기를 나누고 저와 남편은 아들의 친모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시로 들어가니 복잡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그동안 어떻게 도심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친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자 상간남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선재 부친이잖아. 선재 계모까지 웬일이래? 이 개자식, 사기꾼, 양아치! 개만도 못한 놈아! 남편은 현관문을 제끼고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죠. 이봐요, 선재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재 아버지, 내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선재 각시한테 들었어요? 아이, 그 잡것이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고자질을 에이, 재수 없으려니까. 뭐야? 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와 네 마누라가 날 농락한 게 36년이야. 난 아들이 아닌 놈을 평생 데리고 살았다고. 남편이 상간남의 얼굴에 주먹을 연타로 날렸고 그놈이 넘어지자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방에 있던 친모가 나오더군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당신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무슨 짓 저지른 거야? 나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선재를 불러다가 저놈한테 간이식을 시켜? 그러고도 네가 어미라고 할 수 있어? 아, 진실을 다 알고 온 거야? 선재 아빠, 내 아들, 아니 우리 아들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 당신이 행복하게 아들 잘 키웠고 장가가는 것까지 봤으니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잃었다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누구 핏줄인지 따져서 뭐해? 그리고 선재가 간이식을 공짜로 해준 게 아니야. 5천만 원 받고 해준 거라고. 이 무식하고 잔인한 여편네 같은 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아들을 불러들여 수술만 시키지 않았으면 도박장에 갈 일도 없었을 거야. 아니, 걔는 사채를 써서라도 도박할 애였어. 말려도 안 들어먹을 놈이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사악한 여편네. 당신은 말이 통하지 않아. 아들 인생 그렇게 만들고 내 인생까지 농락하고 망쳐버렸어. 잘못된 인생 살기한 당신이랑 저 개같은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자리에서 둘 다 초상 치를 줄 알아. 남편이 악을 쓰며 말하는 순간 상간남이 일어나서 남편에게 덤볐는데 이성 잃고 눈이 돌아버린 남편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이가 억울한 세월을 보낸 건 두 주먹으로 상간남에게 모든 걸 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선재의 친모를 맡았습니다. 당신은 날 상대해야지. 남편과 아들을 가지고 놀았던 거 말고도 잘못한 게 있지? 바로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전해준다면서 우리 돈을 갈취해 간 거. 야,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따지러 온 거야? 몇 푼? 매달 수백만 원씩 3년을 보냈어. 역시 넌 말이 통하는 여자가 아니구나. 짐승보다 못한 너를 내가 응징해주마. 아우, 쌍으로 지랄들이네. 그래, 덤벼봐. 싸워보자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얼굴에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의 뺨따기를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어요. 얼굴이 옥신옥신 쑤셨고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것이 매우 아팠지만 여기서 지면 제대로 된 복수를 못해주는 것 같으니 있는 힘껏 힘을 써서 선재 친모를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등에 올라 귓방망이를 양쪽으로 여러 대 날려줬어요. 아! 이 무식한 잡거사! 그만해!
그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돈은 당연히 줘야지. 근데 네가 기만한 건 돌려받아야 공정하지 않겠어? 오늘 너희 두 사람은 우리 손에 개박살 나고 경찰서로 가게 될 거야. 뭐? 경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 남편에게 36년 동안 사기를 쳤잖아. 게다가 양육비라고 거짓말하고 3년 동안 돈을 갈취했고. 너희 둘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이 짐승보다 못한 것들아. 흠신 두들겨 패줬더니 제 손바닥이 얼얼하더군요. 그래서 손이 아닌 발로 그녀의 몸을 아주 세게 밟아줬습니다. 남편 역시 상간남을 거의 초주검 상태로 만들어놨죠. 그렇게 기만당한 복수 1차전을 구슬땀 흘리며 잘 치렀고 이어서 사기죄 고소를 해서 두 년놈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친자를 속이고 아들로 키운 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모가 자기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하니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양육비 갈취한 사건은 분명한 사기였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둘은 저희 부부에게 합의를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했는데 저희는 돈보다 그것들을 하루라도 감옥에서 썩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답니다. 두 년놈은 수의를 입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으로 복수의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한 짓을 해주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더 남은 게 없으니 거기서 끝을 내려고 했죠. 남편은 두 년놈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분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잊어요. 그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선재를 키울 땐 정말 행복했어. 사춘기가 오면서 반항하기 직전까진 날 무척이나 잘 따르는 아들이었지. 그럼 좋은 기억만 남기고 잊어봐요. 힘들지만 같이 해봐요. 아휴, 내가 아들을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훌륭하게 키워서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였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당신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아니, 형편없는 아버지였어. 난 그 녀석 많이 미워했거든. 아무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손자를 한번 보는 거 어때요?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만 괜찮으면 민수를 만나도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 만나지 않을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해서 나을 거야. 그이는 손자 만나는 걸 거부했습니다. 친손자도 아니고 사랑해줄 자신도 없고 또 가까워지면 괜히 선재 생각이 나서 힘들 것 같으니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얼마 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며느리 집 앞에 이삿짐 차가 서 있더라고요. 저기 민수애미야. 어머님, 너 이사 가는 거니? 네, 아무래도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설마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불편하게 해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미국 지사로 발령나서 진짜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어머님. 아이, 그런 거야? 아유, 잘 됐네. 민수애미야. 우리가 인연인지 악연인지 운명인진 모르겠지만 좋은 것만 추억해 주렴. 우릴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어머님도 참, 제가 두 분을 왜 미워하겠어요. 욕먹을 인간들은 따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요. 그래, 그렇게 됐지. 아무튼 미국 가선 잘 살거라. 민수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일러줬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라더군요. 그럼 민수를 다시 못 보는 거야?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미국에 들어가서 아예 자리를 잡을 거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나 보러 나갈까? 언젠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더니. 그래요. 뭐 이삿짐 나르고 있으니까 잠깐 시간 있을 거예요. 저와 그이는 다시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와 함께 서 있던 손자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며 잘 지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손자 앞에서 흘리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서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가족이 떠나고 저희 부부는 다시 고요하고 아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사는 노부부라 외롭긴 하지만 여러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곧 이 채널을 알게 됐고 많은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했답니다. 저희보다 더한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사람은 저마다 사연이 있고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면서 지내나 봐요. 저희 부부도 이 사연을 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웃으며 보내려고 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